자, 안녕하십니까. 이수면의 주식뉴스 공장 9월 두 번째 주간 전략 중요 일정 관련된 부분들을 브리핑 그리고 방향성 볼 중심 체크 사항 부분들을 한 번씩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두 번째 주간 전략분에서 가장 비중이라고 할까요? 비중이 높은 것은 미국과 중국의 관세 관련된 부분들이 가장 큰 비중입니다. 그 내용이 어떻게 나올지 아직 결정된 게 없기 때문에 빠르면 다음 주 월요일 모닝 브리핑을 통해서 아니면 관세 부과의 결정 부분들이 나오는 걸 내용까지 확인되면 그 내용을 가지고 추가적으로 설명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 전에 지난주 마감 브리핑에도 코멘트를 좀 드렸던 것처럼 순서도가 계속 뒤로 미뤄지고 있다는 얘기를 드렸죠. 캐나다, 멕시코는 끝났고 캐나다, 그 다음에 일본이 금요일장이 화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엔화가 강세로 가는, 그리고 일본의 니케이가 1% 이상 장중이 하락 부분들 나오면서 진주만 잊지 않고 있다는 그 코멘트하고 뭔가 연관 작업 부분들을 만드는 하나의 계기 부분들이 됐습니다. 그래서 EU와 일본, 그 다음이 중국이 될 가능성, 순서도는 조금씩 뒤로 미뤄지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는데, 아무튼 관세 내용들이 나오면 그걸 가지고 다시 특별방송을 통해서 코멘트 드리는지 아니면 마감 브리핑, 모닝 브리핑을 통해 가지고 다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걸 일단 제외를 해놓고, 다음 주는 이제 선물옵션 동시 만기입니다. 다음 주 목요일 정도 되는데, 수급이 상당히 지난주에 보면 많이 바뀌었죠. 전기전자 쪽에서 확 꺾이는 모습들이 단기적으로 모습들이 나왔고, 계속 산업재 사이클 부분, 그때 코스닥이 저점 대비 거의 한 10%, 15% 정도까지 반등이 나오는 것 같아요. 반등이 나오면서 테마주하고 그 다음에 모멘텀 종목군들이 확산이 되는 모습, 여기에 외국인들이 중후반에 코스닥 레버리지 매수 부분들이 들어오면서 7월달 중하순 정도에 1차적으로 저점에서 레버리지가 매수가 들어오면서 변곡점을 만들었던 수급상으로 첫 번째 케이스를 만든다면, 두 번째 추가 반등 부분들을 위해서 모멘텀 위한 종목 장세에 수급이 좀 들어오고 있다는 얘기를 첫 번째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 두 번째로 볼 부분은 선물옵션 동시 만기이기 때문에 주 초반은 일단 우리가 전제 조건을 깔아놓은 게 관세 부분은 오픈이 안 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걸 진행되지 않았을 때 만기 전까지는 계속 종목 장세가 진행된다고 얘기를 좀 드렸죠. 그 부분 유지하시고, 주 초반에 이제 중국과 러시아의 정상회담이 있습니다. 여기에 동방경제포럼이라고 있어서 9월 9일 주말에 이제 구구절 푸틴도 참석하지 않고 시진핑도 참석하지 않으면서 처음보다는 약간 좀 많이 축소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긴 합니다만은, 동방경제포럼을 통해 가지고 블라디보스토크 개발 동방경제포럼을 통해 중국과 러시아 정상회담, 관세 관련된 부분하고 러시아 제재 관련된 부분들이 계속 화제가 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1대1로 하고 가스관 관련된 부분들까지 시장에서 광신권을 끌 가능성, 내용이 동방경제포럼 통해 가지고 이쪽 아시아 쪽 개발 전략 관련된 부분들의 내용이 뉴스 플로우가 나오니까 이 부분 계속 체크하실 필요가 있겠죠. 자, 그리고 이제 주말에 중국에서 수출입 지표 부분들이 나옵니다. 수출입 지표가 나오고 10일에 중국 소비자하고 생산자 물가 지수가 나와요. 왜 요즘에 중국 지표 부분들을 관심권을 두냐면, 자, 500억 달러가 양쪽에서 관세 부과가 됐어요. 관세 부과가 됐는데, 일단 우리나라 경제 지표는 수출 부분들 전에 코멘트를 드렸다시피 계속 증가되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거에 우리나라 경제 지표, 특히 수출 지표의 선행 지표라고 할 수 있는 게 중국과 미국인데, 중국과 미국이 관세 부과 이후에 뭔가 꺾이는 모습이 나오느냐, 변곡이 보이느냐, 이걸 시장이 상당히 관심권을 좀 크게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일날 중국 소비자 물가, 생산자 물가 지수, 그 전에 수출입 지표 부분들 체크해가지고 이것은 월요일날 모닝 브리핑 통해서 다시 한번 코멘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주 후반에는 지금 이제 9월 달에는 그 FOMC 금리 인상이죠.
시장에서 그렇게 크게 관심을 두지는 않고 있어요. 전에도 얘기를 드린 바와 같이 금리 인상 하든 안 하든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저에게는. 왜? 상당 부분 그 내용 부분들이 선반영이 좀 됐고 금리 인상을 진행을 하는데 달러가 상반기 대비 돌파하는 모습들이 나오지 않고 있죠. 금리 인상을 진행하고 달러가 돌파되지 못하는데 미국은 그 사이사이에 야금야금 다음 주에 10년물, 30년물 국채 발행 부분들도 진행하죠. 하반기에 7,700억 달러 발행, 국채를 발행해서 자기들의 재정적자 부분들을 늘리려고 하는 교묘하게. 근데 시장에서 이 부분은 별로 화제가 되지 않아요. 뭐만 부각이 되나요? 신흥국의 외환 위기, 그 다음에 무역 분쟁, 뭔가 소음이 계속 있다는 내용 부분들이 시장의 메인 페이지, 우리가 네이버가 기사 조작 부분들을 하는 것처럼 위치를 바꾸는 것처럼 글로벌 쪽에서도 당연히 이런 그 팩트가 아니라 가짜 뉴스가 아니라 시장의 투자자들의 시선 자체를 뺏는 그런 움직임은 어디든 간에 다 계속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7,700억 달러의 재정적자 부분, 뭔가 분위기 부분들을 소음을 만들어 놓고 소음이 있다고 계속 파도가 높게 친다. 관상 얘기를 제가 후반에 좀 많이 좀 드리죠. 계속 눈을 가려요. 뒤에 바람이 어느 쪽 방향으로 부는지를 보지 못하게 하고 파도만 앞에 있는 파도만 크게 있는지 큰 파도로 보이지만 실상 허상인 이런 파동 부분들을 계속 보여주면서 국채 발행 부분들을 야금야금 진행을 합니다. 자, 그래서 관세 관련된 부분들이 더 큰 이슈고 시장의 메인스트림입니다. 합니다만은 자, 이제 12일과 13일에 주변국들, 미국의 이제 베이지북, 관세 때문에 좀 시끄럽다는데, 금리 인상의 속도 부분들이 조금 늦춰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베이지북 기대감 자체가 반영이 좀 되겠죠. 그리고 13일 날은 이제 만기일인데, BOE하고 ECB 통화정책 부분들입니다. BOE 같은 경우에 지금 최근 지난주에 파운드가 강세가 나왔어요. 파운드가 강세고, 자, ECB 통화정책에서도 보면 이제 물론 내년으로 연기는 하긴 했습니다만은 요즘에 유럽 지역이 그래도 조금 시끄럽기는 하죠. 특히 이탈리아 쪽하고 터키 쪽. 이번 달 말에 터키하고 EU의 지원 관련된 부분들, 정상회담 부분들이 좀 예정이 좀 되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어떤 방향 코멘트 부분들이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에 따라서 유로화가 강세냐 약세냐. 근데 유로화 약세는 거의 끝난 것 같아요. 나오더라도 여기서 몇 프로 옆으로 횡보 정도 더 추가적인 약세는 조금 지연되지 않을까. 약세보다는 강세 쪽으로 진행될 가능성 자체가 큽니다. 자, 그러면 이제 결론적으로 보면 지금 금리 인상 자체는 시장에서 그렇게 크게 화제가 되지 않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렸죠. 금리보다는 관세 쪽이기 때문에 다음 주 선물 옵션 동시 만기 때까지는 계속 우리가 코스닥, 그 다음에 남북 경협, 여러 쪽 테마 부분들 이쪽에 계속 관심권을 유지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 한 번 더 운명이 결정되는 9월인데 상당히 중요한 구간이고, 이 흐름이 단순히 그냥 한 달, 두 달로 끝나는 게 아니라 독일과 동독의 동독과 서독의 통일 부분들에 했을 때 10년 플랜, 10년 상승과 10년 종목군들의 몇 배 이상의 종목군들 상승 파동 부분이 만들어졌다고 말씀드렸죠. 우리도 그거와는 아마 다른 프로세스 부분들이 진행될 건데 그 염두까지도 분명히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트레이딩 부분에서 코스닥 레버리지 매수 들어오고 남북 경협 관련된 부분들이 계속 관심권 두실 필요 있다. 그리고 소원 부분들은 계속 나올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한테 계속 강조를 좀 드리는 부분이 하반기에 미국 국채 7,700억 달러를 너무 자주 얘기를 드리고 있죠. 저도 세뇌를 시키려고요. 그 내용 부분들 야금야금 달러를 발행하기 위해서 계속 불협화, 소음, 우리가 느낄 공포 분위기 부분들을 만드는 게 글로벌 달러, 시뇰리지 효과 부분들을 위해서 달러 패권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이자 힘이 될 수 있어요. 관상에서 제가 그런 얘기를 드렸죠.
CG 각각 변하는 파도만 봤을 뿐, 파도만 보면 우리가 앞에 큰 파도가 오면 그 뒤에 바람을 보지 못하죠. 거기에 현혹되지 마시고 뒤에 어떤 바람의 강도가 있는지, 그 바람을 어느 방향으로 밀고 있는지, 여기에 대한 계속 생각 부분들을 관심을 좀 두실 필요가 있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큰 바람이 올 수도 있습니다. 어디 쪽에? 장보고 프리미엄 쪽에 큰 바람 기대하고 있어요. 하반기에 큰 바람 부분들, 파도를 아직은 일으키지 않았지만 뒤에 큰 바람, 중상 정도 이상의 바람 부분들이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얘기를 드리면서 다음 주는 선물옵션 동시 만기가 끝납니다. 거기에 동방경제포럼과 그 다음에 미국 베이지북, 그 다음에 관세 관련된 부분들이 핵심 키워드가 될 가능성이 높으면서 조만간 여러분에게 큰 바람의 움직임 부분들을 말씀드릴 수 있기를 기대해 보면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많은 기대 업그레이드 해주시기를 말씀드리면서 9월 두 번째 주간 전략 이슈면의 뉴스 공장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